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임정환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SUV를 가져왔습니다. 기아의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요, 작년에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기아 소렌토의 판매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소렌토에게 얼마 전 경쟁자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카니발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채택을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선배인 서동현 기자와 같이 시승까지 같이 하고 왔는데요,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소렌토와 카니발 하이브리드 중 어떤 차를 고르는 게 더 합리적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4인 가정이 장거리 여행을 가는 상황을 가정해서 성인 4명의 1박 2일치 여행짐 그리고 골프백 3개까지 아주 이 차를 꽉꽉 채워서 연비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저희 자택에서 경주까지 약 300km 거리를 운행을 할 거고요, 가는 동안 카니발 하이브리드와의 차이점을 느끼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소렌토의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통해서는 처음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 소렌토 4세대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큰 차이는 내외관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외관은 전면부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기아의 디자인 방향인 스타맵 시그니처가 적용이 되어서 기존 소렌토보다는 강인하고 날카로운 감각은 조금 줄이고 조금 더 도시적인 감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는 시퀀셜 타입 방향지시 등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 스타맵 시그니처로 바뀌면서 데이라이트가 가로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과 후면은 큰 변화는 없어요. 아무래도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금형을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플라스틱 부분인 범퍼와 헤드램프, 그릴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고, 후면은 테일램프의 디테일 변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체 길이와 너비, 높이는 4815mm, 1900mm, 1700mm로 기존보다 5mm 늘어났는데, 이는 사실상 전면부의 디테일 변화로 인한 범퍼의 길이 차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형 산타페와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 보자면, 이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15mm 짧고 70mm 낮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2815mm로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오면서 실내가 좀 많은 부분 바뀌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의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입니다. 아무래도 커브드가 져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시인성도 훨씬 좋고 터치하기도 끝단까지 굉장히 터치하기 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죠, CCNC가 적용이 되어서 무선 카플레이와 같은 무선 폰 프로젝션, 그리고 OTA, 스트리밍 등의 다양한 기능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옵션으로 크렐 오디오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내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공조 조절 장치의 형상이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 끝에 있는 공조 장치는 기존 소렌토와 거의 같은데, 중앙에 있는 송풍구는 기존의 소렌토는 좀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서 위아래가 구분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가로형으로 길게 쭉쭉 빠졌습니다. 확실히 보기에는 훨씬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K8이나 EV6에서 볼 수 있었던 공조와 인포테인먼트 전환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너스 클럽에서 이 시스템이 상당히 보기 좋고 깔끔한 건 맞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조금 복잡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이 아래 공간이 확실히 넓어진 게 눈에 띕니다. 그 아래로는 USB-C 타입 단자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 그 뒤로는 이제 기어 조절하는 다이얼과 컵홀더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대비 그렇게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에 있어서 1열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장 체감을 많이 할 건 바로 이 시트인데요, 아이오닉5나 이런 차에서 볼 수 있었던 뒤로 젖혀지는 약간의 무중력 느낌이 나는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그리고 운전석에는 에로그 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어서 지금 시트 착자감은 상당히 좋고요,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할 때는 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상당히 편합니다. 시트를 계속 말씀드리자면, 이 차의 시트 구성은 5인승, 6인승,
그리고 7인승이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6인승 사양입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렌토는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 가솔린, 디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 3가지 다 앞바퀴 굴림 그리고 4바퀴 굴림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는 하이브리드 앞바퀴 굴림 모델입니다. 이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는 이제 카니발과도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파워트레인인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모터의 출력이 아주 소폭 올랐습니다. 한 3마력 정도 올랐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전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몰아봤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모터의 사용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서 그런지 연비가 공인 연비로도 아주 소폭 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이제 배기량이 워낙 낮다 보니까 조금 출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소렌토에서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은 가속 성능을 제공합니다. 2.5 가솔린처럼 막 넘치는 출력을 제공하진 않지만 이 정도 차체 사이즈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소렌토 1세대가 처음 나오고 나서 3세대까지 근 20년 동안 사실상 소렌토의 주력 파워트레인은 디젤이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디젤을 대부분 고른 이유는 경제성이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은 유류비에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유류비에서 부담이 적은 디젤 모델을 많이들 선택을 하셨었는데, 이 4세대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나오면서 지금은 사실상 이 하이브리드가 전체 판매의 75% 이상을 가져갈 정도로 이 하이브리드의 경제성 그리고 정숙함이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분들께 어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서 비교를 해보자면, 엔진 출력은 180마력으로 완전히 같고요, 모터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총 출력이 245마력, 그리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모터 출력이 조금 낮아서 235마력을 재원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소렌토가 카니발보다 300kg 정도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의 이점이 훨씬 더 잘 살아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제가 시승했을 때 낮은 배기량과 낮은 출력의 엔진을 하이브리드로 좀 보조해 준다는 느낌이 강했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구동이 좀 더 되면서 전기차 같은 느낌, 하이브리드 차의 이점이 훨씬 더 잘 살아나고 있고, 가속도 아무래도 300km나 가볍기 때문에 훨씬 더 호쾌하게 잘 나갑니다. 지금도 고속 구간과 그리고 정체 구간을 번갈아 가면서 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확실히 저속 구간은 전기 모터가 훨씬 더 오래 엔진을 깨우지 않고 주행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지금 비슷한 속도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 카니발보다 훨씬 더 연비가 더 잘 나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면에서 카니발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 부분에서는 소렌토의 장점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카니발이 세대를 거치면서 많이 발전을 했고 상용차, 승합차의 감각을 많이 덜어냈다고 하더라도, 이 근본부터 승용차로 시작을 한 소렌토랑은 확실한 승차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잔요철을 잘 걸러내고요, 고속으로 주행할 때 조금 더 덜 뒤뚱거리기 때문에 탑승객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발휘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카니발 대비 가지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당연히 공간입니다. 제 키가 183 정도 되는데 1, 2열을 제 키에 맞춰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 소렌토는 확실히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바닥이 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리 공간에서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고, 머리 공간도 조금 아슬아슬하다고 느껴지는 반면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열까지 제가 제 키에 맞춰서 앉아도 확실하게 넉넉해서 장거리를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는 카니발에도 들어간 것과 같은 EVM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능이냐면 방지턱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코너링을 한다든지 긴급 회피를 할 때 이 하이브리드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통해서 조금 더 차체의 조형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사실 카니발은 제 생각보다 서스펜션 스트로크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스트로크가 조금 더 길고 눌리는 양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이 기능의 효과가 조금 더 톡톡히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렌토 중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만 토크 벡터링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토크 벡터링은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차량의 코너링 안정성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브레이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이 토크 벡터링 시스템을 위해서 이 하이브리드만 뒷바퀴에 단가가 조금 더 높고 냉각에 용이한 벤틀레이티드 디스크 타입의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고속 정체 구간, 그리고 고속 구간, 그리고 시내 구간까지 주행을 전부 다 해봤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카니발 대비 가지는 장점은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이점이 더 잘 살아나면서 정수성이 올라온 것과 그리고 승차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철 구간에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확실히 카니발 대비 고속 안정성이 좋다 보니까 운전 피로도도 확실히 낮습니다. 특히나 카니발 대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제동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 경주에 도착해서 최종 연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3시간 30분 정도 주행을 했고, 지금 주행한 거리는 288km를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와 함께 주행하면서 나온 최종 연비는 16.8km가 나왔습니다. 유류비로는 약 27,518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연비가 나왔고, 그리고 성인 4명이 짐을 가득 채운 상태로 약 400kg 정도의 무게가 추가된 상태로 기록한 연비이기 때문에 네, 제 예상보다 공인 연비보다 실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장시간 운전해 본 바로는 확실히 4인 가정에게는 카니발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승차감 면에서 그 부분이 가장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차체 크기가 카니발 대비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차나 여러 골목길을 지날 때도 카니발보다 훨씬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4인 가정까지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5인 가정부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알맞는 선택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